자, 12번 문제입니다.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고, 이제 찬찬히 문제를 다 읽어봤을 테니까 중요한 것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뭐 1대1의 대응 이런 개념들은 다 알고 있을 거고, 이제 문제는 이 문제에서 낯설게 등장한 이 식이겠죠. 그래서 이 식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그냥 뭐에서 뭐를 뺐는데 그 값이 5가 된다라고 했으니, 이제 여기 들어갈 숫자가 뭐가 되느냐, 그거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것들은 함수 값이니까 당연히 1, 2, 3, 4, 5, 6 이 사이에 이제 1에서 6까지 자연수 안에서만 값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부터 6까지의 숫자 중에서 어떤 두 개를 빼면은 5가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답은 한 가지밖에 없죠. 뭐랑 뭐? 사이좋게 6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말고 다른 경우가 없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fn-1, n 플러스 1 마이너스 fn이 5라는 말은 결국에 무슨 말과 필요 충분 조건, 즉 같은 말이냐면 n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이 6, 그리고 fn이 1이 된다. 이 말하고 사실은 정확히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어줘 놓고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데, 한눈에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구하되, 만약에 어떻게 구하는지 막막하다 하면은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예시를 생각을 해보라고 했어요. 자, 지금 우리는 A에서 A까지, A에서 A로 가는 함수를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 만들어 봐야 되는데, 일단 fn 플러스 1은 6, fn은 1 이렇게 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문제는 함수값으로 6을 가지는 x값 n 플러스 1이 뭐가 될 거냐 하는 건데, 사실 얘는 이제 지금 쌤이 하늘색으로 표시하는 쟤는 어떤 값이든 다 돼요. 다만 뭐 빼고, 얘는 지금 정의역 원소 아무거나 다 되는데 뭐 빼고 다 되나요? 1은 될 수 없죠. 왜? n 플러스 1이 1이 돼버리면은 n은 0이 돼버리니까, n은 자연수야 되니까 이건 안 되죠. 그래서 n 플러스 1은 1을 제외하고 2, 3, 4, 5, 6 중에 아무거나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이제 n 플러스 1을 뭐 2라고 한번 해볼까? 2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f2가 6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2가 6으로 가게 이제 화살표를 한번 그어보고, 그 말은 f2가 6이라면은 n의 값이 1이라는 말이니까, 그쵸? n 플러스 1이 2라는 말은 n의 값이 1이란 말이니까 얘가 1이란 말이다. 즉 f1은 1이 된다는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예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F는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1대1 대응이 되게끔만 아무렇게나 화살표로 한번 대응을 시켜보면 되죠. 선생님 뭐 마음대로 끊겠습니다. 1대1 대응이니까 1대1 함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의 x값이 하나의 똑같은 함수값을 가진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x값 하나가 정확히 y값 하나에 대응되도록 아무렇게나 이제 연결시켜주면은 요런 게 이제 이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 가나를 둘 다 만족하는 하나의 예시예요. 감을 조금 더 잡기 위해서 여러분 영상을 멈추고 예시를 하나만 더 만들어 보세요. 물론 시험 때는 이렇게 여유 부리고 차근차근 예시를 만들면은 곤란하겠죠. 조금 더 빨리 예시를 만들어 봐야 되지만, 그래도 아무리 시험이라도 예시를 한 2개 정도는 만들어 볼 시간은 충분히 주어질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F2가 아니라 F3을 6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3이란 말이니까 n이 2라는 말이니까 F2는 1 된단 말이죠. 그래서 F3은 6. 자동으로 F2는 1. 그리고 나머지 원소는 또 자유자재로 아무렇게나 대응을 시켜주면 되죠. 정말로 아무렇게나. 선생님 지금 랜덤으로 하나씩만 대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구하는 F의 이제 여러 가지 예시 중에 2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예시 관찰을 통해서 내가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차근차근 한번 말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거는 경우의 수예요. 어떤 경우의 수냐면은 일단은 함수값이 1이 되는 x값 n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n이 얼마예요? 1인 거죠. 그죠?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함수값이 1 되는 n의 값이 2인 거고, 이런 식으로 함수값이 1이 되는 x값 n을 일단 결정을 하고, 그리고 fn 플러스 1이 6이 되는 여기 in n, 그
그 다음에 이거인 n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n을 결정해 버리면은 여기서 n을 결정해 버리면 즉 함수값이 1 되는 녀석만 결정을 하면 함수값이 6 되는 이 x값 n 플러스 1이야 자동으로 결정이 되죠. 쉽게 얘기해서 얘를 나는 F3이 1이라고 하자. 그러면 F4는 당연히 6이 되죠. 자동으로 결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요거는 필요 없으므로 지워버리겠습니다. 우리는 함수값이 1이 되는 n값만 결정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까지 결정하면은 F3은 1, 따라서 F4는 6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이까지 결정하고 나면은 이제 남은 거는 뭐냐? 1, 2, 5, 6 이러한 나머지 4개 x값의 함수값만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 4개를 그냥 FA, FB, FC, FD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결정하면 내가 구하는 함수의 개수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는 뭘로 바꿔줘야 돼? 그냥 곱하기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을 구해가지고 그냥 곱하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선 함수값이 1이 되는 n값은 총 몇 가지가 가능하다? 5가지가 가능하다고 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수값이 1이 되는 거는 이제 n의 값은 1도 되고 n 자리에 1이 들어가도 되고 뭐 2가 그러니까 f2가 1이 돼도 되고 F1이 1이 돼도 되고 F2가 1이 돼도 되고 뭐 F5가 1이 돼도 되고 다 돼요. 근데 F6은 1이 될 수 없죠. 왜? F6이 1이 된다면은 지금 n값이 6인데 그러면 n 플러스 1이 얼마가 돼야 돼? 7이 돼야 되죠. 7은 정의역 원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부터 5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럼 몇 가지다? 총 5가지가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저 나머지는 그냥 자, 여기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보자면 여기 예시에서 녹색 화살표 빼고 3, 4, 5, 6 이 녀석들의 함수값은 지금 선생님이 화살표 그어놓은 거는 F3은 2, 그 다음에 F4는 4, 그 다음에 F5는 5, F6은 3이 되게 이제 예시를 만들어 놨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함수값으로 아까 녹색 화살표에 의해서 정해진 1과 6을 제외한 나머지 함수값 2, 3, 4, 5를 그냥 뭐 한 거랑 똑같아요. 한 줄로 나열한 것과 똑같죠.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2, 3, 4, 5를 지금 뭐 한 것과 똑같냐면은 2, 4, 5, 3이라고 한 줄로 나열한 거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나열하는 순간 자동으로 왼쪽부터 얘는 뭐다? F3, F4, F5, F6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왼쪽 그림과 이게 똑같죠.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4개를 한 줄로 나열하기만 하면 그 나열된 순서대로 F3부터 F6까지 함수값이 결정됩니다. 그 말은 곧 이 경우의 수는 뭐랑 똑같다? 2, 3, 4, 5를 한 줄로 나열하는 경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몇 팩토리얼? 4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 5 곱하기 4 팩토리얼. 요 계산만 하면 이게 답이 되겠죠. 계산하면은 120이 됩니다. 그래서 총 함수의 개수는 120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7단짜리 계단이 있고 올라가는 방법이 한 번에 이렇게 한 단 올라가거나 즉 한 칸만 점프하거나 아니면은 2단, 즉 2칸을 한꺼번에 오르거나 이러한 방법으로 계단을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에 3칸을 점프하는 것 이런 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7개의 계단을 모두 오르는 여러 가지 방법의 수를 모두 구하라는 뜻입니다. 전형적인 예시를 관찰해서 답을 얻어나가는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한 칸 아니면은 2칸만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방법을 몇 개만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칸, 뭐 그 다음에 두 칸, 그 다음에 한 칸, 뭐 두 칸, 그 다음에 한 칸. 이렇게 오르는 게 이제 하나의 예시가 되겠죠. 그 다음 또 이거랑 좀 다르게 예시를 막 구해보는 겁니다. 뭐 두 칸, 두 칸, 두 칸 하고 마지막에 한 칸 올라가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일일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가 뭐하니까 저번에도 계단 문제가 하나 나왔을 때 선생님이 이거를 그냥 가급적이면 그림이 아닌 식이나 어떤 그런 걸로 좀 편하게 표시를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숫자를 그림이 아니라 조금 식으로 표현을 하면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요? 총 계단의 개수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7을 여기 있는 숫자들의 합으로 표현한 것과 똑같아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때 물론 순서도 중요하죠. 이런 거 순서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아예 다른 사건이 되어버리죠. 두 칸 오르고 한 칸 오르는 거랑 지금처럼 한 칸 오르고 그 다음 두 칸 오르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총 계단의 수 7을 1과 2의 합으로, 물론 이때 1과 2의 순서가 중요하게끔 1과 2의 합으로 표현하는 경우의 개수를 말하는 거겠구나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 것도 7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과 똑같아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이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똑같죠? 자, 이제 여기 나타나는 1과 2, 1과 2 이런 것들의 순서가 중요한지 혹시 감을 잡기가 어렵다면은 이번에는 이런 것들의 이제 1과 2의 순서를 바꾼 것.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에서 아니면 여기에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요 2하고 1하고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죠. 이런 거는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자, 두 칸 점프, 두 칸 점프, 한 칸 점프, 두 칸 점프. 요런 그림이 되죠. 그래서 요 두 개는 확실하게 다른 방법이죠. 그래서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7을 1과 2의 합으로 나타내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면 됩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한글로 좀 표현을 해보고 이 사건들을 또는이나 그리고의 이제 조합으로 표현을 해서 뭐 덧셈이나 곱셈으로 쪼개어주는 작업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는 지금 그렇게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요. 굳이 하려면 할 수 있죠. 굳이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요 두 개가 비슷한 사건이고 요거는 완전 다른 거라는 거 눈치를 챘죠. 왜냐면 여기는 2가 3개 그리고 1이 1개라는 공통점이 있고 여기는 2가 2개, 1이 3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하면 됩니다. 뭐 2가 아예 안 쓰인 경우 또는 2가 하나 쓰인 경우 또는 2가 2개 쓰인 경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그거를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좀 일일이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안 적고 경우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결국 똑같은 거지만 자, 첫 번째 경우 2가 하나도 안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칸 점프만으로 7단은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1이 몇 개 쓰여? 7개 쓰이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2가 쓰이는 횟수를 하나씩 늘려가면 되죠. 2가 몇 개? 1개 쓰이고 그러면은 2 더하기 요거 하면은 총 계단의 개수 7이 돼야 되니까 1이 몇 개 쓰여야 돼? 5개가 쓰여야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경우를 기껏해야 4가지 경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4경우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가 3개 쓰이면 1은 몇 개밖에 안 쓰인다? 1개밖에 안 쓰인다. 정확히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는 모두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마지막에 뭐만 해주면 되겠다. 더하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가 하나도 안 쓰이고 1이 7개면 한 칸 오르고 한 칸 오르고 한 칸 오르고 한 칸 오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총 7번 반복해서 가장 정직하게 한 칸씩 올라가는 요 방법 총 몇 가지 방법밖에 없다. 이거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한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가 하나 쓰인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한 칸 오르고 두 칸 오르고 한 칸 오르고 한 칸 오르고 한 칸 오르고 한 칸 오르고 1이 5개 2가 하나. 자, 이런 거는 경우의 이제 총 경우의 수를 어떻게 재느냐.
지금 여기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2는 몇 번째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가 있죠.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 여섯 번째 자리 이렇게 있을 때 2가 몇 번째 자리에?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다른 방법들은 또 2가 두 번째 자리가 아니라 어디에? 뭐 이제 네 번째 자리에 들어간 이러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2가 어디 들어가는지만 결정하면은 나머지 자리에는 1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 경우의 수는 그냥 어떻게 구하면 되겠다. 1번부터 6번까지 총 6개 자리 중에서 2가 들어갈 자리 몇 군데, 한 군데만 고르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냥 요런 이제 1 5개, 2 하나 가지고 덧셈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빈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6개 중에서 아무거나 몇 개만 선택해서 하나만 선택해서 곧다다가 2를 집어넣는 경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개의 빈칸 중에서 숫자 2가 들어갈 자리 몇 군데, 한 군데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다. 총 6가지가 나오죠. 실제로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 여섯 번째 자리 이렇게 있을 때 2가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요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2가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간다. 그러면 요런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2가 들어갈 자리를 세 번째로 골랐다. 그러면은 여기가 2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1이 들어간 이런 식이 되겠죠. 일일이 다 안 적어도 되겠죠. 이게 총 6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경우 2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플레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우 2 이해했으면 경우 3부터는 바로바로 갈 테니까. 자, 이 두 개, 1, 3개입니다. 역시 대표적으로 예시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뭐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뭐 이런 게 얘기되죠. 그럼 이거 역시 자리가 숫자가 들어가는 자리가 몇 개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2가 들어간 자리가 3번, 5번이죠. 그럼 이 말은 결국에는 5가지 자리 중에서 2가 들어갈 자리 몇 군데를, 두 군데를 고르는 경우의 수와 같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이니까 10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예시를 하나만 만들어 보면은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뭐 이런 거죠. 그럼 얘는 이제 거꾸로 1이 들어갈 자리 한 군데만 고르면 되죠. 몇 군데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4개의 빈칸 중에서 숫자 1이 들어갈 자리 한 군데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4C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4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뭐한? 합한 숫자, 즉 20 얼마? 1, 총 21가지 방법이 있겠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중단원 평가에 보면은 또 계단 문제가 있는데 그거랑 이거랑 푸는 방법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계단 문제, 이 계단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단이 아니라 뭐 이제 지하철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무튼 정말 엉뚱한 걸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계단 모양이라서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단 문제라고 부르면 좀 그렇고 여하튼 예시를 찾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 그러나 이거를 내가 적절하게 예시로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경우를 나눠야 되는지를 스스로 파악해야 되는 이런 문제 푸는 방법을 이제 대단한 요 문제, 이 문제와 그리고 이제 중단원 평가에 있는 보면은 또 계단 가지고 비슷한 문제 있어요. 그 두 개를 연달아 풀어보면 아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다 감이 좀 잡힐 수가 있을 겁니다.